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그 민사소송 할 때 상대방 재산을 이제 조회를 해봐야지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판결에서는 이기고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갖다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은 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압류 추심을 한다든지 강제 집행을 해서 판결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는데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일단은 상대방한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 명시 신청은 이제 상대방이 조금 자율적으로 이게 솔직하게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숨겨버리고 뭐 없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 버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재산 조회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혼 사건을 기준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 조회 방법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재산세 납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재산세 납입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에다가 사실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나타나면은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 나타나면 확인되면 등기부 등본을 떼갖고 이제 그 재산으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나오면은 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토지나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건물이나 이렇게 주소지 치면은 그 이제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어디 뭐 임야나 뭐 빌라나 이런 거 돼 있으면은 그 거래가 뭐 수십 년간, 십수년간 뭐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재산 파악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거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면은 그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요 비슷한 평수와 준공연도 건물이 완성된 다른 빌라들이 거래 실적이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액을 산정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상대방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뭐 자동차세 납부한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조회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 사업소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얼마냐, 자동차가 얼마나 재산 분할 대상이냐 이거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가액을. 그럴 때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잖아요. 그래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헤이딜러, 뭐 SK엔카, KB 오더라, 뭐 하여튼 그런 중고 거래하는, 또 현대도 있고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다가 연식, 자동차, 키로수, 차종 이런 거 이제 기입하면은 중고 시세가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재산 가액을 하면 되고, 이제 리스 차량은 리스가 이제 차량을 이제 리스할 때 보증금을 일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경우에 보증금 없이 매달 리스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납금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이제 그거 이제 리스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 부분을 가액으로 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리스를
이혼하거나 이럴 때 굳이 리스를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손해예요. 그래서 이 리스를 뭐 승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리스 차량을 계속 모는데 그 선납 보증금 이런 것들을 배분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데, 주식은 상장된 주식하고 비상장된 주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상장된 주식은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이 어느 증권회사 뭐를 이용하는지, 거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 거기 조회하면 제일 빠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주식 예탁결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조회 신청해가지고 뭐 상대방 홍길동이 주식을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지 이제 제출해달라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가액은, 상장 주식은 이제 시세가 있으니까 그 시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주식 가격의 변동이 있잖아요. 제일 원칙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재판을 쭉 하다 보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한다 이런 게 있어요. 결심한다라고 이제 줄여서 하기도 하는데, 재판 다 했어. 다 하고 이제 재판 이제 서로 공방하는 걸 종결하고 판결 선고만 남은 경우, 그걸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든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부부관계가 파탄 나가지고 별거한지 깨졌다 그러면은 별거시나 파탄시, 혼인 파탄시로 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간의 그 재산에 대해서 뭐 형성 유지, 가치 상승 이런 거에 대한 기여가 없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1심이든 2심이든 이제 그 재판 곧 마치겠다, 판결하겠다, 판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되는데, 뭐 파탄시나 이제 별것이 이럴 때는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은 사실상 그 평가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런 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순자산 가치평가법 뭐 있거든요. 그걸로 할 건지, 아니면은 감정을 할 건지, 비상장 주식은. 그리고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라도 거래가 된 적이 있으면, 뭐 한 주 액면가 한 주당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3,000원이 됐으면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가액 곱하기 주식수 하면은 나오잖아요. 주식 값어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보험은 이제 보험이 한 10수년 동안 유지가 돼 있었으면 해약하면 손해거든요. 보험은 하여튼 10년 넘도록 유지했으면 그건 유지하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재산 분할을 잘라야 되니까, 보험회사, 상대방이 이제 보험 들어놓은 회사에다가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그 해약 환급금이 나와요. 평가가 돼요. 그 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해지해도 상관없는 보험은 뭐 해지해가지고 해약 환급금 받아가고 그걸 분배하면 되지만, 보험이 이제 유지하는 게 이득일 경우에는 자르면, 이제 해약을 하면은 손해니까 중도 해약 환급금을 계산해서 이거를 그만한 돈을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한테 준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분할하게 됩니다. 예금은 이제 알고 있을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은행들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조회를. 홍길동으로 상대방 홍길동 돼 있으면 무슨 은행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있나, 일단 있다면 예금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각 금융기관별로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혼소송이라는 게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까지 다투면 보통 10개월, 1년 가거든요. 근데 또 이 재산조회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 해당 기간
재산 조회한 기간에서 이게 회신이 와서 재산을 딱 정리를, 양 당사자 재산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현금이잖아요. 현금. 바로 인출해 쓸 수 있고. 요새 같으면 ATM기 같은 거 긁으면은 바로바로 돈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이 조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뭐 여러 차례 인출이 됐거나 목돈이 인출됐거나 그러면은 그는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예, 써버렸다 하더라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조회할 당시 예금이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느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수표로 받았다 그러면은 수표 번호 내라 할 수도 있고, 조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TM기에서 막 뽑았다 그러면은 그 ATM기가 있는 그 장소별로 이제 ATM기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가상화폐가 문제인데, 가상화폐는 이게 또 둘로 나눠야 돼요. 해외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조회하기 골치 아프고, 국내에 있는 경우는 이제 뭐 국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가상화폐 홍길동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무슨 종목을 보유하고,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 조회를 하면 되고, 가액은 시세대로 하는 건데 사실진별로 종결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파탄이 났거나 별거가 오래됐으면 파탄시나 별것이, 그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하는 이제 뭐 트레이딩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채굴기 사가지고 이제 코인 이제 컴퓨터 막 돌려가지고 이제 코인 0점 몇 개씩 나간 이제 채굴 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마이닝. 이제 그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채굴기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채굴 그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거기 지출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채굴기를 팔았을 때 이제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이제 뭐 남편이든 마누라든 뭐 회사 다닌다고 그러면 뭐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다 조회를 해보면 되고, 다만 혼인 기간 동안에 된 퇴직금만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결혼 전에 이제 각자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혼인 기간 5년이면 5년분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것은 서로와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제 직업 특성상 회사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직업이 뭐 국정원 다닌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퇴직금 사실 조회해도 이거 답 안 나오거든요. 예, 비밀이니까, 국정원 직원에 관해서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연봉이라든지 상대방하고 비슷하게 이제 근무했던 사람의 연봉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제 그 정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할은 지금 이혼 재산 분할로 재산 조회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민사 소송에서도 상대방 재산 파악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민사 소송은 결국에는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권리를 확인하거나 이런 건데, 만약에 소송 막 1년씩 해버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 다 팔아먹고 없다 그러면은 판결에서 이겨봤자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실질적으로 득된 게 없잖아요. 판결만 기분 좋게 이겼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종이화된 판결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재산 분할, 상속이든 이혼이든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런 여러 재산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조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액 평가 같은 거는 이제 재산별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이혼 재산 분할이라든지 상속 재산 분할이라든지 또는 일반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 하려고 할 때 상대방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재산별로 재산 조회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변호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요. 실무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알아서 해주겠죠. 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